조기 대선, 내란으로 인해서 윤석열의 파면을 통해서 조기 대선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21대 저기 그 대선 특별당규가 필요한 것이죠. 네, 실제 주말 동안 이제 특별당규에 대한 동의. 특히 이번에 가장 중시했던 것은 당원 조건에 대한 강화. 두 번째는 극우 세력의 역선택 방지를 어떻게 공정하게 이번 우리 조기 대선 우리 민주당 경선에 반영할 것인가. 이것이 핵심이었어요. 그래서 국민 참여 경선으로 가장 공정하고 효과적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국민 참여 경선을 채택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이제 지난 대선을 좀 돌이켜 보면은 내가 이제 대통령을 뽑고 싶어서 오랫동안 당원 활동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권리를 받지 못했다. 여기에 대한 불만이 좀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정당주의가 정착이 되기 위해서는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했었던 사람들이 정당한 권리를 보장받는 것이 맞다고 보거든요. 맞죠. 그리고 역선택 같은 거 지금 이번 대선 국면에서 가장 또 중요한 것이 워낙 압도적 후보가 지금 민주당 안에 있다 보니까 상대 다른 뭐 종교 집단이라든지 또 상대 정당의 당원들이라든지 또는 특정 후보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와서 의도적인 역선택을 조직적으로 움직일 수 있다. 이 우려가 좀 커서 이제 역선택 방지를 하기 위해서 최소화하기 위해서 이번 경선을 룰을 정한 거죠. 저희가 갑자기 또 대선이 결정이 됐고 굉장히 기간이 짧게 우리가 선거인단을 모집을 해야 되잖아요. 저희가 계산해 보니까 지금 5일 정도밖에 시간이 없어요. 선거인단 모집할 시간이 스케줄을 역산해 보면은 그럼 짧은 기간 선거인단 모집하다 보면 아무래도 조직된 그런 세력들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은 높아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뭐 앞서서 이제 뉴스 할 때도 대통령 측의 반응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지금 파면 결정이 났는데도 사실상 승복하지 않고 계속 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내란 종식이 완전히 되지 않은 상황, 이걸 엄중하게 고려해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사실 지난번 2022년 대선 때보다 더 심각한 게 이번에 조직화된 세력들 같은 경우는 종교 중심으로 해가지고 굉장히 조직화 연습을 좀 많이 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1월달, 2월달에도 보시면 이제 여론조사에도 조직적으로 개입을 많이 해서 여론조사가 왜곡되는 현상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러면 이번에도 역시 마찬가지로 국민 그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을 했을 때 그런 어떤 조직적인 참여를 막을 만한 안전장치 같은 게 있으려나요? 없죠. 아니 그래서 저희가 국민 참여 방식 안심번호 100% 100만 명에게 돌리겠다 한 것이 바로 그러한 조직적인 권한을 막기 위해서 그렇게 한 거죠. 그러니까 당원 50%, 그다음에 국민 50%인데 이게 여론조사로 합니다. 안심번호로 100만 명 하면은 이제 뭐 참여하는 분들이 있겠죠. 그렇습니다. 그분들을 전부 다 포함해가지고 이제 합산해가지고 이제 50대 50으로 이제 결정을 지어서 조직적으로 국민 경선은 신청주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국민이지만 이번에 민주당 경선에 나는 참여하겠다라고 온라인으로 신청을. 과거에는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신청을 했어요. 이 제도를 하다 보니까 조직된 외부의 세력들이 와서 경선을 방해하는 민주당 나는 민주당원입니다. 민주당을 지지합니다. 응답한 다음에 경선에 참여하는 거죠. 특히 그런데 이번 대선 같은 경우는 조기 대선은 윤석열의 파면을 통해서 지금 구구 세력들이 지금 동의가 안 되잖아요. 조직적으로 지금 들어오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 제도를 이것을 막기 위해서 가장 신경을 썼던 게 방법이 국민참여 경선. 현재는 이 방법밖에 없어요. 지금 이 짧은 순간에 이제 선택할 수 있는 최선의 방식이 현재 선택 방식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건데. 그러니까 뭐 정리를 해보자면 이런 것 같아요. 지난번에 할 때 이제 국민 경선 방식으로 했더니 신청하는 사람은 누구나 이제 투표권을 갖게 되고 참여할 수 있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조직표가 뭉텅이로 들어와가지고 어떤 의도를 가지고 움직이기가 굉장히 좀 용이한 측면이 있었다. 뭐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근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더구나 기간이 짧기 때문에 그런 조직표가 한꺼번에 움직이기가 훨씬 유리한 환경이고 이미 광장에 조직되어 있는 극우 세력들이 있는 상황이라 이걸 막을 수 있는 방법이 필요했다. 그래서 좀 무작위로 이제 여론조사를 할 수 있는 성, 지역, 연령을 안배해서 100만 명을 추출해가지고 그 추출된 샘플 내에서 여론조사를 할 수 있게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100만 명한테 무작위로 전화가 가는 거라서 뭐 참여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이런 건가요? 그래서 본인이 참여 여부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그냥 현재 인구 비례, 그다음에 성, 지역을 안배해서 사실상 국민 선거인단을 구성한다. 그래서 안심번호 방식으로 해서 사실 저희가 총선 때 지역에서 경선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그 선택된 선거인단에게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5번 정도 전화가 가게 될 텐데요. 그래서 안심번호 투표 방식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럼 자기가 선택된 선거인단인 거를 아나요? 그분들은? 이제 첫 번째 전화가 오는 순간 아실 수는 있겠죠. 그러니까 전화를 받음으로써 네, 전화를 받음으로써 미리 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미리 고지가 되는 건 아니에요. 아, 그럼 저희가 그래서 기간이나 이제 고지 방식 같은 것도 조금 고민을 해서 선관위에서 정할 텐데 네. 최대한 이제 공정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하겠죠. 그건 어떨까? 이게 이제 결국 여론조사라는 게 전화 여론조사랑도 어떻게 보면 이제 비슷한 면이 있어서 예전에 보면은 그 경선 기간 동안에 여론조사가 좀 심각하게 왜곡될 때가 있거든요. 전화를 다 대기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 경우에도 만약에 민주당에서 경선을 뭐 언제부터 언제까지 한다라고 하면 그거 조직된 조직들이 전화 대기를 하고 있고 뭐 이럴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건 괜찮나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감안해서요. 경선 일정은 공개를 합니다. 네. 아, 예. 다만 이제 투표하는 이런 날짜에 대해서는 지금 여러 가지 선관위에서 최종적으로 좀 논의가 있을 거예요. 아, 날짜를 알려줄 지금 수 예, 있는 거 우리 아니에요? 공장장 예. 일일 공장장께서 네, 네. 염려하는 부분까지 네. 지금 고려해서 중요한 것은 외부 세력들이 조직적으로 민주당 대선 경선에 방해하지 못하도록 네네.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것까지 고민. 그러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게 이제 두 분도 이제 혹시 예비 경선 해보셨으면 알겠지만 나를 찍어서 달라고 이제 공유로 전화 걸려오면 오늘부터 잘 받아주세요 했잖아요. 그런 것들에 훨씬 더 능숙한 이제 극우 집단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질문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면 이번에 이제 경선 룰 정해지는 과정에서 지금도 이제 김동연 예비 후보 같은 네. 경우는 아직까지 이 룰에 대해서 설득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은 분위기고 혹시 다른 예비 후보들 쪽에서 뭐 반발하거나 뭐 이런 문제는 없을까요? 그 대부분 이게 이제 대선 경선 룰과 관련돼서 후보별로 이렇게 이해관계가 좀 이렇게 다를 겁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과거의 국민 경선에서 이번에는 외부의 조직적 이런 부분들 그리고 또 효율적 또 안정적 국민 참여 경선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네. 이해관계가 다소 틀려서 좀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네. 근데 저희 우리 특별단계 우리 그 대책위에서 참여했던 위원들의 가장 큰 고민들은 짧은 시기에 역선택 방지, 이 조기 대선과 관련된 그리고 안정적 선거, 네. 그리고 당원 주권에 대한 강화 이 부분을 어떻게 잘 정리할 것인가가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네. 특정하게 어떤 후보한테 이렇게 유불리를 이렇게 고민한 것은 전혀 없어요. 네. 그래서 결국은 당심과 민심이 왜곡되지 않는 방식으로 네. 최종적으로 이제 결정을 했다라고 보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정권 교체가 일어나고 되면 민주당이 정권을 잡고 나면은 다음 전당대회에서 조금 못을 박아둘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적어도 당원 권리 보장에 대해서는 꾸준히 이야기가 나왔었던 부분이거든요. 그럼요. 맞습니다. 네, 지금 사실 저희가 이 경선룰 정하는데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기간이 오래 걸렸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다른 후보 캠프에게도 조금 이런 상황인 걸 받아들이고 네. 저희와 같이 이제 경선을 잘 하실 수 있도록 숙고할 수 있는 기간을 드린 거기도 하고요. 네. 그리고 저희 당원 토론회도 했고요. 그래서 두 가지가 크게 변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첫 번째는 국민 여론을 반영하는 방식을 이제 이 100% 안심번호 조사로 하는 거잖아요. 선거인단이 아니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쉬워하시는 것 같아요. 다른 캠프들에서 네. 많은 국민들이 참여하게 함으로써 좀 붐업하는 효과도 있을 것 같고 국민 여론을 이렇게 좀 많이 참여하게 하면 좋지 않냐 이런 생각이신데 그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게 상황이 엄중하다는 점을 좀 이해하신다면 받아들이실 수 있지 않을까 이런